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무릎 관절염에 대해 임종인 원장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분들께도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대표 원장 임종인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먼저 무릎 관절염은 도대체 왜 생기고 어떤 증상이 있는 걸까요? 무릎 관절염의 대부분은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나이가 들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오는 그 연골의 노화, 마모 그런 현상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노화나 마모가 굉장히 진행을 많이 하게 되면 그 주위에 있는 뼈나 그다음에 이제 인대나 관절막 같은 데서 염증을 유발하게 되고 통증을 유발하게 되면서 네. 생활에 불편을 호소하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무릎에서 뚝 소리가 난다거나 무릎 뻐근한 증상을 느끼기도 하잖아요. 이게 어떤 관절염의 증상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뚝소리가 나는 경우는 상당히 좀 사실 많거든요. 많은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손가락을 꺾으면 뚝소리가 나듯이 무릎도 굽혔다 펼 때 그 윤활막 안에 있는 기포가 생기면서 기포가 터지면서 이렇게 뚝소리가 나는데 그런 경우는 일반적으로 이제 건강한 상태에서도 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인대하고 근육 같은 게 이제 뼈가 스치면서 정상적으로 소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모든 게 뚝소리가 이제 병적인 상태는 아닙니다. 다만 뚝소리가 나면서 통증을 유발한다든지 좀 불편한 감이 있다면 그거는 좀 병적인 상태를 의심할 수가 있죠. 높은 위치 계단이나 등산 같은 걸 하면서 무릎 앞쪽에 통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맞아요. 이제 내려올 때. 네네. 그럴 때는 무릎 앞에 있는 설계골하고 그 아래쪽에 있는 대퇴골 사이에 있는 관절면에 좀 문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관절염이 보통은 중장년층에 생기는 질환으로 인식을 많이 하고 있었는데요. 네. 혹시 이 청년층에도 많이 생기기도 하나요? 네, 관절염을 전체적으로 볼 때 퇴행성 관절염 말고 다른 감염성 혹은 일반 이제 관절염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 예를 들면 류마티스가 있다든지 또는 결핵이 있다든지 통풍이 있다든지 대표적인 그런 관절염들이 젊은 층에는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퇴행성 관절염도 젊은 층에 발생할 수가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과사용하는 거, 특수한 생활 속에 있는 군대 생활을 하면서 과하게 혹사하는 경우, 그다음 좌식 생활을 오래 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젊은 사람들도 무릎에 굉장히 무리가 많이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럴 경우는 젊은 층에서도 관절염이 발생할 수 있고, 최근에 또 러닝 많이 하죠. 러닝도 많이 하고 운동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이제 즐기는 젊은 층이 많은데 운동 과정 중에 올 수 있는 부상 같은 거, 그다음에 좀 통증이 있는데도 과하게 좀 해서 과사용 증후군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젊은 층에도 이제 관절염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럼 또 최근에 이슈가 됐던 게 가수 보아 씨가 급성 골괴사로 인해서 콘서트를 취소했다 이런 기사를 봤어요. 혹시 급성 골괴사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일까요? 네, 골괴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뼈가 썩는다는 병명이 되겠는데 골괴사의 원인은 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 외상으로 인한 것, 외상에서 그쪽을 좀 다치면 관절면에 이제 골괴사가 올 수 있고 그 외에 이제 약물 대표적인 스테로이드 같은 것을 많이 쓴다든지 잠수병 같은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런 원인들이 있을 수가 있어서 괴사되는 범위에 따라서 치료 방법도 좀 달라지게 됩니다. 괴사되는 범위가 별로 좀 더 크지가 않고 작다면 보존적인 치료로 우리가 치료가 될 수 있는데 이게 좀 범위가 커서 골괴사가 좀 많이 진행된 경우는 수술적인 처치를 필요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다시 관절염 이야기로 돌아와서요. 정말 다양한 원인으로 관절염이 생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치료는 언제,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치료는 당연히 빨리 저희들이 발견을 해서 빨리 조기에 치료하는 게 가장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죠. 네네. 그래서 다양한 치료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수술적인 요법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고 조기에 발견한다면 우리가 보존적인 치료, 예방할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치료법들을 적극적으로 좀 활용을 해서 조기에 치료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건강한 무릎으로도 계속 살 수 있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최대한 빨리 발견해서 보존적인 치료를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관절염 치료법도 정말 다양하다고 들었는데요. 현재 병원에서는 어떤 기준으로 치료법을 선택하시는지도 궁금해요. 네네. 무릎 관절염은 저희들이 이제 켈그렌 로렌스라고 KL 그레이드라 그래서 4단계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환자를 일단 진찰을 해서 그 단계가 어느 정도의 단계에 있는지 저희들이 판단한 다음에 치료에 들어가는 게 되겠는데요. 가장 좋은 것은 진행이 안 되고 초기에 발견한다면 좀 쉽게 치료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하겠고, 예를 들면 1단계는 저희들이 뭐 사진으로 봐서 특별하게 변화가 있지는 않지만 환자가 불편함을 느끼고 좀 이렇게 부종이 있다든지 좀 압통이 있다든지 그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런 단계에서는 굉장히 보존적인 치료로 우리가 충분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무릎 건강을 위한 운동이라든지 근육 강화라든지 생활 습관 교정이라든지 뭐 스트레칭, 영양 이런 것을 신경 쓰면 1단계 정도에서는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환자가 1단계에서도 통증을 호소한다든지 증상이 있다면 그 증상에 대해서 약물 치료라든지 물리 치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다음 2단계에 대해서 이제 중기로 넘어가면 조금 더 이제 신경을 써야 되겠죠. 병원을 이제 자주 조금 방문해야 될 수도 있고, 2단계 정도에서도 무시하고 넘어가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규칙적으로 이제 자주 이제 병원을 가면서 물리치료, 약물치료, 뭐 주사치료, 뭐 그다음 뭐 다양한 주사치료가 있고 그런 치료법들이 있기 때문에 전문의의 적절한 지도를 이렇게 받아서 치료를 해서 계속 조금 신경을 써서 관찰해야 되는 단계가 되겠죠. 3단계 넘어서 3, 4단계가 된다면 조금 이제 심각해지고 엄청도 심해지고 하기 때문에 그때는 뭐 저희들이 여러 가지 이제 치료 방법을 동원해서 이 환자의 관절을 보존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방법이 좀 있는지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뭐 주사치료, 물리치료, 약물치료 기본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진행이 많이 돼서 이제 4단계 말기까지 온다면 이 수술적인 치료를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수술적인 치료는 이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치료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교정 절골술, 뼈를 이렇게 쳐서 일반적으로 O자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좀 절골을 해서 좀 이렇게 얼라이먼트를 맞추고 통증을 없애는 방법, 관절염의 온 부위를 스트레스가 안 가게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너무 많이 진행돼서 말기까지 온다면 그때는 인공관절 치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죠. 그렇군요. 그러면 앞서 말씀해 주신 주사 치료 같은 경우에는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하시는 치료 방법이더라고요. 근데 이 주사 치료는 계속해서 받아도 되는 건지, 또 장기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주사 치료를 많이 받게 되면 우리가 이게 어떤 주사인지, 그다음에 과연 이 주사가 몸에 맞는 주사인지 계속 맞아도 되는지 당연히 이제 걱정이 되시죠. 주사 치료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정형외과에서는 관절염에 올 수 있는 주사가 대표적인 거는 과거에 많이 썼던 스테로이드 제제 주사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뭐 정식 치료 여러분들 많이 받아보셨을 거예요. 고장의 포도당을 써서 인대를 강화시켜서 하는 치료고, 그 외에 이제 히알루론산 연골 주사라는 거죠. 히알루론산 주사, 그다음에 DNA, 콜라겐, 최근에는 오늘 설명을 드리겠지만 SVF, PRP, 그다음에 골수 흡인 추출물 주사, 이렇게 다양한 주사들이 현재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장기적으로 이 주사 치료를 받아도 크게 무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까요? 아니죠. 그래서 단지 그 중에서 이제 스테로이드 주사는 굉장히 저희들이 주의를 요합니다. 그 스테로이드라는 제제는 이 지구상에 있는 물질 중에 가장 강력한 항염증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염증이 심해서 많이 붓는다든지 좀 물이 찬다든지 이 컨트롤이 안 되는 그런 환자들은 드라마틱하게 주사를 주면 환자들이 좋다고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과용하게 되면 부작용이 좀 심합니다. 어떤 그래서- 부작용이 있을까요? 네네네. 그래서 많이 쓰게 되면 연골이 오히려 녹게 되고 상하게 되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전신적인 부작용으로서는 골다공증이 온다든지 담요가 온다든지 녹내장 같은 거, 그런 것도 유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년에 저희들이 많으면 한 3, 4회 정도에서 제한을 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사 치료 방법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좋을지 몰라도 장기적으로는 또 다른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에는 빨리 발견을 하고 올바른 치료 방법을 선택해서 치료하는 게 가장 좋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내 몸의 조직을 활용한 치료법도 주목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요. 혹시 이런 방법은 어떤 장점이 있는 걸까요? 네네. 자기 몸에 있는 조직을 이용해서 하는 치료법들이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동종 제대혈 세포라고 카티스템이라는 동종 제대혈 우리가 줄기세포를 추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뭐 그런 방법도 있고, 그다음에 자기 조직으로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근에 카틸라이프라는 그런 제제가 있는데 4월 달에 뭐 허가를 받은 건데요. 그것은 자기 이 갈비뼈 늑골에 있는 끝에 붙어 있는 그 연골을 채취해서 그 연골을 이렇게 배양을 합니다. 배양을 해서 어느 정도 크기가 되면 다시 무릎에다가 집어넣는 그런 방법이 되겠죠. 그러니까 2번 수술해야 되는 경우가 되겠고, 이건 또 아무래도 수술이니까 저 조금 환자한테 부담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수술적인 것을 피하면서 이렇게 비수술적으로 자기 조직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3가지가 있거든요. 3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PRP라는 게 있습니다. PRP라는 게 혈소판 풍부 혈장이라 그래서 피혈정 자기 피를 한 2-3pp씩 뽑아서 원심 분리를 해서 그 주요 성분을 뽑아서 넣는 방법. 그다음에 골수 흡인 추출물 주사 치료가 있습니다. 골수에서 혈액을 뽑아가지고 그것을 또 원심 분리 환자한테 주사하는 거. 그다음 3번째는 가장 이제 최근에 이제 신의료기술에서 등재된 게 SVF라고 그럽니다.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자가 지방률의 기질 혈관 분핵, 좀 어렵죠? 자가 지방 유래 기질 혈관 분핵. 혈관 분핵. 이름이 어렵네요. 좀 어렵습니다. SVF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편할 것 같네요. 네네, 그렇게 이야기도 하고 지방 줄기세포 간단하게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물론 이게 전체적으로 이 뽑아낸 게 줄기세포가 다는 아니지만 줄기세포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줄기세포가 포함된 생성 그 세포들을 우리가 뽑아서 환자한테 주입하기 때문에 그냥 지방 줄기세포 알기 쉽게 그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최근에 이제 신의료기술로 등재돼서 사용하는 SVF는 국소마취로 할 수 있고, 국소마취 상태에서 보통 한 3-40cc, 많으면 한 80cc 정도의 지방을 채취를 합니다. 지방을 채취해서 그 지방을 채소 조작이라고 저희들이 표현을 하는데, 채소 조작을 통해서 성장세포들하고 줄기세포를 포함하는 성장세포들을 재생세포라고 그러는 재생세포들을 저희들이 뽑아서 환자 본인한테 다시 주입하는 거가 되겠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뭐 우리가 큰 수술을 필요로 하는 것이 아니고 국소마취로도 할 수 있고 환자가 편안하게 이제 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고 반복해서 시술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큰 수술을 피하면서 환자의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라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네, 큰 수술을 피하면서 또 보존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방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지금 관절염으로 고생하시는 분들께 굉장히 희망적인 수술 방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은 이 치료법이 누구에게나 적용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연령에 따라 조금 제한이 있는지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연령에 제한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게 이제 신의료기술로 등재가 될 때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아까 말씀드린 대인성관리염 2단계에서 3단계 환자에서 쓰도록 일단 허가가 났습니다. 그럼 4단계 환자는 지금 사용이 안 되는 건가요? 네네네. 4단계는 조금 더 사용이 어렵고, 일단 고시가 그렇게 낮기 때문에 그 기준에 맞춰서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하고, 이것을 이제 다른 치료법들과 좀 이렇게 혼용해서 쓸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도 정식 치료라든지 PRP 치료 이런 것을 잘 혼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면, 뭐 선생님의 이제 경험이 많이 좀 중요하겠죠. 그렇죠. 사용하면 굉장히 좀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네네. PRP와 같이 이제 SVF를 사용해가지고 효과를 굉장히 또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효과가 좋은 SVF 치료법이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실 게 비용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은 얼마나 드는지, 또 수술 후 회복은 얼마나 걸리는지, 또 보험 적용이 되는지도 혹시 여쭤볼 수 있을까요? 네네. 이 시술이 사실은 심플하기 때문에 회복이라는 그런 개념은 걱정을 안 하셔도 돼요. 바로 이제 이게 시술을 하고 일상생활 다 하실 수가 있고요. 뼈에 이제 그 지방 흡입을 위해서는 상처가 한 3-4mm 정도 나기 때문에 그 상처만 조금 드레싱을 하면 되고, 배가 조금 우리 타박상을 받은 느낌, 그런 느낌이 있고 멍이 좀 들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통 한 일주일 내에 좋아지고 일상생활하는데 큰 지장은
없고요. 보험 관계는 건강보험에 적용은 당연히 되지는 않고 비급여로 이제 시술을 하게 됩니다. 병원마다 가격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실손보험은 아마 이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로 어려운 거로 제가 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골수주기 세포가 어떤 과거에 실손이 되다가 이제 실비 이슈로 인해서 지금 좀 어려워졌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조금 실손 보험에서는 좀 어려운 걸로 알고 있고 네, 그러나 건강한 삶을 위해서라면 또 우리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그럼 다음으로 우리가 정확한 시기와 또 꾸준한 관리만 병행된다면 굉장히 좋은 치료법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무릎 건강을 지킬 수 있는 방법, 운동법이라든지 생활 습관 이런 것도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반적인 생활 습관은 여러분 건강한 생활 습관이 중요하겠죠. 우리가 저희들이 이제 알고 있는 일반적인 지식, 네네. 그래서 건강 관리 잘하고 검주 검연하고 체중 관리하고 무릎 주위에 있는 근육 강화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릎 앞쪽은 사두고근, 곁에 보이는 사두고근이 굉장히 중요하고 무릎의 뒤쪽은 우리 종아리 근육 있죠. 종아리 근육 가자미근이라고도 하는데 그 종아리 근육을 강화시키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일상생활에 이제 무릎을 좀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무릎을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과하게 혹사하지 않는 거, 또 운동하는 거 좋지만 무릎에 무리가 가고 부상이 갈 정도로 운동을 과하게 하면 당연히 무릎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동 전후로 스트레칭하고 유연성 키우는 운동, 근육 강화하는 운동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 또 조금 문제가 있다면 빨리 전문의를 찾아라. 가장 중요한 네, 거죠. 인터넷이나 뭐 이렇게 뭐 유튜브나 이런 거 보시고 홈트레이닝 하시는 분도 많이 있는데 이렇게 질환이 굉장히 심해져 가지고 오시면 이제 치료가 좀 힘들어지는 경우도 많이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 판단하지 마시고 정형외과 전문의를 찾아서 지금 상태를 정확히 판단한 다음에 앞으로 이게 평생 관리를 하는 거라 생각을 하셔야 되죠. 그래서 평생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하고 무릎이라는 게 사실은 인간이 움직이는 거, 모빌리티가 인간 우리가 삶의 퀄리티에 가장 중요한 일부분이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면 다른 거 건강에도 소용이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조기에 예방할 수 있는 거 신경 쓰시고 또 조기에 또 뭔가 진단되면 또 적절하게 치료하시고 네.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일상생활의 습관부터 내 무릎을 사랑하는 방법까지 선생님께서 자세하게 알려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 시청자분들이 이것만큼은 기억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하이포인트 한 가지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역시 예방과 조기 진단. 예방과 조기 진단. 네, 네. 뭐 그렇게 제가 키워드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네, 발생하기 전에 예방할 수 있다면 최고입니다. 맞습니다. 또 자기 무릎으로 이제 보존해서 사는 게 가장 축복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렇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조금 뭔가 문제를 느낄 때는 빨리 전문의를 찾아가셔서 조기에 진단하시고 또 적절하게 좋은 방법들이 아까 이제 관절을 보존할 수 있는 방법들이 요즘 계속 개발되고 있기 때문에 네네. 그런 적절한 방법을 조기에 잘 이렇게 사용한다면 여러분들 건강한 무릎으로 평생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네. 그럼 지금까지 무릎 관절염과 또 새로운 치료 방법에 대해서 임종인 원장님과 함께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무릎 통증은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우리의 삶의 질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문제인 만큼 통증이 발견된다면 참지 마시고요. 얼른 전문의분 찾아가셔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으시기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무릎 건강에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다음에도 여러분의 건강에 꼭 필요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